자, 오늘은 국민영양관리법을 보겠습니다. 자,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한 화면에 띄우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법만 띄우고 필요한 것 우리가 크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의는 꼭 보고 가자. 그 다음에 3조 자, 국민영양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국민영양의 관리에 대한 의무가 누구가 의무권자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가진다. 그 다음 영양사의 책임, 그 다음 국민권리, 다른 법률 관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국민영양정책 등 심의, 그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영양관리사업. 자, 영양관리사업에는 영양사업과 식생활교육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관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 지침을 재정 보급을 해라. 누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영양사 면허. 자, 면허가 바로 지금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이 국민영양관리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법에 근거를 가졌겠습니까? 식품위생법입니다. 예. 그 다음 응시 자격 제한 결격 사유 영양사 업무 면허 등록 영양사 명칭 사용 금지 보수 교육 그 다음 면허 취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임상영양사 자, 임상영양사의 자격 취소 등 비용 보조 권한 위임 위탁 등 그 다음 벌칙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1조 자,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하므로 국가 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해서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 2조 정의입니다. 자, 정의. 자, 정의에서도 자, 식생활이라는 정의를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정의한다. 자,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식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식생활이다. 그 다음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용어냐? 영양관리다. 영양관리. 그 다음 국민 영양관리를 위해서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사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률 용어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관리 사업. 자, 그러면 다시 자, 정의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 사업. 자, 이건 기억을 좀 합시다. 그다음 제3조.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둘 수 있다. 결국에는 뭡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양관리를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의무를 누구가 가지고 있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고맙죠.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영양관리고 건강이고 누구가 해야 됩니까?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지. 그 다음 제4조에 나오는 게 영양사 등의 책임 이제 얘기입니다. 자, 제1항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영양 개선 및 건강 정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2항 식품,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 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다음 5조 국민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영양관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을 정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 제7조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을 누구가 세워야 하느냐? 자,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워야 되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앞쪽에 우리가 국민건강정진법 5조에 따른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자,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자, 수립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국민건강정진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느냐? 자, 이 내용을 포함해라.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 방향. 그 다음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자, 거기에 영양관리사업에 영양식생활교육사업, 영양취약계층 등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 그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나서 연도별 추진 과제,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 관리 방안, 그 밖에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 담아라. 자, 그 다음 이제 이 기본계획만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시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영역 아니잖아.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 이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특별시장, 광역지사,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자, 이거는 시군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아래와 똑같습니다. 자, 기본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보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 그 다음 이제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이걸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시행계획은 누구가 세우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웁니다. 어디? 기본계획에 따라 언제?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제 그 계획 및 추진 실적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합니다. 계획 받고 추진 실적도 받아가지고 각 시군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얼마나 잘 시행을 했는지를 평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평가하는데 이 시행계획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국민영양정책 등 심의. 국민영양관리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심의해라. 1. 국민영양정책 목표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국민영양정책 심의를 거쳐라. 그 다음 제10조.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 개발해서 보급해라. 영양식생활 교육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영양식생활 교육 대상 내용 방법입니다.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생애 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코를 담아라. 1. 생애 주기별 올바른 식생활 형성 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 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 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영양식생활 교육 내용 이런 걸 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1조에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관리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다음 각 코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영양관리 사업. 다음 12조 통계정보 건너뛰고 그 다음 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 식생활조사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영양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다음 각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 상태 조사. 그 밖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방금 얘기했는 식생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잖아요. 자, 이건 제2항이에요. 질병관리청장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다가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나왔어요. 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 섭취, 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매스컴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뭐 식품 섭취라든지 식생활 매년 이 조사 결과에 근거해 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이 높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높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청장이 직속입니까? 보건복지부의 관할을 받을 겁니다. 자, 질병관리청장이 앞쪽에 우리가 국민건강정진법에 질병관리청장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식품 섭취 식생활 관한 이런 것들은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식생활 지침 재정 보고. 이건 누가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 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다음 각호 분야의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국민건강정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정진사업,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영양관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다음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영양 표시, 다음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자, 이렇게 결국에는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 지침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 다른 관련 법에서도 다 이거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 할 일이고 됐고,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 지침 주요 내용, 발간 주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에 섭취 기준은 이와 같이 국민 생애 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한 식사 모형, 국민 생애 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자, 이런 것들. 자, 식생활 지침에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수업 강좌에서 이거 다 보신 내용, 공부하신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 영양사 면허가 바로 이 국민영양관리법에 임상영양사 마찬가지. 자, 이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제15조 영양사 면허 제1항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한 사람,
그다음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 이 외국 영양사 양성 학교를 졸업한 사람. 자,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위탁되는 것이 이것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입니다. 국시원. 그 다음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자, 1년에 한 번 시험 친다. 그 다음 뭐 등등. 자, 영양사 국가시험. 자, 과목은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자. 자, 응시가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교육에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다 각국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에 응시 제한 기준. 자, 한번 봅시다. 응시 제한 기준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하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자, 수험이 정지, 합격이 무효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법 제15조 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의 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자, 시험 중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자, 응시 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자, 응시 제한 1회.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칠 수 없으니까 응시 1회.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번 그 시험은 당연히 무효화되고 그 다음 해 1년 응시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했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 줄 모르셨죠? 다 읽어봅시다.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전자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9.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행위, 2년 동안 응시 박탈입니다. 응시 기회 박탈. 그럼 결국에는 그 해에도 불합격 처리되고 2년이니까 결국에 3년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3회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제 중하다. 예,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을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했다. 11.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시험 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그럼 결국에 4년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것까지 보신 분은 없죠? 정직하게 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앞쪽에 우리가 응시 자격 이렇게 과목 이랬는데요. 응시 자격에 보시면은 뭐 외국의 영양사 면허 갖고 있으면은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외국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고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그 공부했는 내용이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에 그러니까 응시를 할 수 있는 정도 공부를 했느냐?
예, 과목까지 확인을 합니다. 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시험 칠 자격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까다로운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그렇게 안 까다롭고 좀 열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도 지금 뭡니까? 사내대학이라고 대기업에서 굴지의 대학 사내에 이제 직원들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대학을 열어 가지고 지금 학사학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렇게 직원으로 입사하는 학생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 학사학위 대학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대학원 과정을 석박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법에서 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느 대학 석박사 이거 나왔다가 아니고 학위 받았다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뭐 S 그룹의 석박사 학위를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H 그룹의 사내 대학원 석사 박사 놀랍죠? 그 교수진 왜 확보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자 그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원격 교육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격 석박사도 원격으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국내 대학 하겠나? 외국 대학 다 가버릴 거 아니야. 그죠? 외국 대학원. 자, 그 다음 뭐 영양사 면허 됐고 응시 자격 제한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뭐 대개 동일합니다. 면허 쪽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자, 정신건강정신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참 길다, 그죠? 자, 여기에서 3조 1항에 정신질환자 다만 단수장이면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전문의가 어느 전문의가 이거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의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 여기에 또 단서 조항이 있잖아. 보세요. 감염병 환자란 다른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 B형 간염은 환자는 감염병 환자 여기에 해서 영양사 면허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 다음 또 이제 4가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러면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 벌칙을 받았다. 어떨 경우일까? 뒤쪽에 벌칙에서 봅시다. 자, 영양사 업무 제17조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해라 한다. 수행해라라기보다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 영양 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4.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 운영 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그 다음 영양사 면허 등록 제18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부여할 때 영양사 면허대장에 이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해라.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1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면허 교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조가 앞쪽에 면허 받을 수 없는 조건 사람들.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도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 다음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 다음 영양사 등록,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조 영양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다시 말해서 난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합격증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면허 아닙니다.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합격 딱 되면은 즉시 영양사 면허 신청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영양사 면허 딱 손에 딱 쥐고부터 이제 내가 영양사이다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만약 경력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취업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면허 받았는 날짜가 면허 받았는 날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을 해가지고 그 취업한 경력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 취업한 내용을 또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보수교육 받습니다. 자, 영양사, 보건,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시기 대상 비용 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 열었습니다. 자,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영양사협회에서 위탁해서 보수교육을 받는다. 자,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보수교육에 들어가 있는 교육 내용은 자, 이런 내용을 담아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영양관리 동향 및 추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그 다음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앞쪽에서 우리가 다 봤죠. 의료기관, 그 다음 집단급식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그 다음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자, 그 다음 보수교육 대상자. 예,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수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자, 그 다음 보수교육 면제 신청 대상자는 군복무 중인 사람, 본인 질병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
그다음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온라인 교육 안 넣고 전부 집합교육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조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교육 계획 실적 보고. 자, 여기서 보수교육 계획을 어떻게 보수교육 계획서를 협회장은, 다시 말해서 영양사 협회장은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그 다음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이런 게 또 숫자가 나왔는 이런 거 묻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이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각호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음 보수교육 됐고, 이제 면허 취소. 자,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조 1호에서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그래,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 결격사유자. 그 다음 여기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 2항이 중요합니다. 자, 제2항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했다. 바로 취소입니다. 그 다음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영양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 영양사 면허 정지가 1, 2, 3회 이상, 그러니까 3회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 면허 정지 2번 후에 3번째 면허 정지 들어가면 면허 정지가 아니고 바로 취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면허 정지는 6개월 이내에 명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 면허 정지. 영양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된 중대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다. 자, 이런 경우 6개월 이내. 그 다음 면허를 타인에게 대의하여 이를 사용하게 했다. 자, 이것도 몇 번까지 봐줄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안 봐준다는 얘기잖아. 예. 자, 그 다음 제1항, 2항,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밑에 읽고 대통령령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 내릴 때도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가 20조 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영양사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신고가 무슨 신고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영양사 면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최초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제20조 1항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반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교육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자, 열어보겠습니다. 제21조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 행정처분. 자, 이렇게 양이 또 많아요. 자, 둘 이상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가장 중한 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 면허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의 절반 2분의 1을 더해서 처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중한 거 이게 면허 정지 처분 뭐 받아야 될 거 한 건이 아니고 2건, 3건이 적발됐다. 그러면 가장 중한 거에 나머지 거는 2분의 1씩 보태가지고 계산해라. 전부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반복해서 같은 위반 행위, 똑같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 1석 계속 더해서 처분해라. 그 다음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해라. 1년 지났는데 2년, 3년 이렇게 1년 지났는 동일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 그러니까 처분한 날과 그 후에 처분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 어떤 행위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한번 처분했는 걸 또 중복으로 처분하는 그런 일은 그럼 하면 안 되지. 앞서 적용하는 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개별 기준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법제 16조 1, 3호 이거 면허 내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1차 위반의 면허 취소입니다. 그 다음 앞쪽에서 봤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식 업무를 했다. 바로 면허 취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식중독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이 있다. 처음 1회 면허 정지 1개월, 2회 2개월, 그 다음 3회째는 면허 취소 들어갔다. 그 다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사용하게 했다. 1회 2개월 면허 정지, 2회 3개월, 그 다음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1, 2 면허 취소보다는 2, 3 면허 취소가 더 크죠. 그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면은 더 처벌이 엄하다. 자, 엄하다. 그 다음 영양사 협회 됐고요. 그 다음 보직의 임상영양사. 자, 이걸 봅시다.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서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는 면허가 아니고 자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임상영양사 자격을 부여받으려면은 어떻게 자격 기준, 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 열어보겠습니다. 자, 임상영양사 업무, 자, 이런 거, 그 다음 자격 기준. 자,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 제24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 실무 경력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격 기준을 정했고요. 그 다음 임상영양사 교육은, 자, 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은 어디? 이와 같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맞게 자, 지정을 받은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직까지 뭐 우리가 임상영양사까지는 갈 그건 아니니까 자, 이건 참고 정도로 하시고, 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혹시 여러분 문제 중에 임상영양사 문제 나왔는 게 혹시 보입니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임상영양사는 자격이다. 면허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비용 보조, 권한 위임, 위탁, 자, 법의 근거, 그 다음 수수료, 그 다음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결국에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공무원이 해야 될 직무를 위탁받아서 직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공무원이 어떤 뭡니까? 수뢰, 뭐 사전 수뢰, 이와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은 말선 수뢰, 이와 같은 형법에 저촉되는 법을 위반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지만은 공무원의 형법에 공무원 형법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 의제입니다. 자, 됐고, 그다음 벌칙. 자, 벌칙은 이제 여기는 간단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양사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그 다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그 다음 영양사 요 두 개가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영양사 아닌 자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자, 간단하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양사 면허 임상영양사 자격에 관한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관리법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